음, 표제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영상음악을 기본적으로 이제 할 때 생각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악기 선택이에요. 작곡을 할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시나리오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르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제작 실습도 해보고 뭐 그럴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작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그 시나리오를 보고 혹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급박하게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부터 주기보다 영상 편집, 가편집되어 있는 상태, 뭐 그런 아직 뭐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찍은 상태, 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영상이 만들어진 그게 뭐든 주세요. 라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영상을 받게 되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음악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포인트에서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여기서는 이제 음악이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포인트에서 음악을 이제 넣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악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결국에는 악기의 선택이 그 분위기의 스타일을 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악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악기를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내가 그 음악을 썼을 때 소리의 색깔이 또 소리의 분위기, 색채, 음악의 분위기를 더 배로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악기에 어, 대해서 이제 좀 볼 텐데, 이거는 내가 이제 영어과에서도 많이 이제 수업을 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볼륨감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먼저 대충 볼륨감에서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케스트라의 배치에 대한 이제 사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볼까?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악기들을 한눈에 이제 대충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 바이올린,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 베이스 뭐 이렇게 현악기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관악기가 요 앞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관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커션, 타악기와 피아노, 뭐 하프 이런 악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 스트링 이 앞에 있는 현악기를 이제 스트링, 그 다음에 목관악기를 우드윈드, 그 다음에 여기 앞에를 이제 골드라고 부를게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 서양 악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스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드윈드가 있고, 이제 골드가 있고, 퍼커션이 이렇게 있는데, 각, 개수 차이만 봐도 볼륨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오케스트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관 편성, 1관 편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볼게요. 얘가 좀 더 디테일하죠? 이관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목관악기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관 편성의 오케스트라고 한 개가 들어가면 일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악기가 목관악기나 금관악기가 스트링 악기들보다 훨씬 볼륨이 커요. 그래서 얘가 한 개당 거의 스트링으로 따지면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볼륨 크기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지금 몇 개야? 뭐
스물 몇 개 막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두 개이다 보니까 얘는 바이올린은 좀 더 개수를 많이 쓰게 돼요. 얘는 이제 비올라나 첼로 같은 경우는 한 관당 한 세 대, 비올라는 세 대, 첼로도 한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대 정도 이제 볼륨감이 차이를 두게 돼서 뭐 이렇게 바이올린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비올라는 이만큼, 첼로가 이만큼, 베이스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공연 같은데, 뭐 콘서트 같은데, 클래식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겠죠. 이제 왜 이렇게 스트링은 이렇게 많고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작을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스트링이 주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데 볼륨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점. 이게 왜 내가 얘기를 중요하게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자마자 하게 하냐면, 가상악기 안에서도 이 볼륨감은 해당이 돼요. 가상악기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특히나 로직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악기들이 이렇게 관악기를 썼는데 같이 현악기랑 이제 현악기 하나, 관악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 곡을 쓰게 되면 볼륨 입감이 얘가 좀 작아서 결국에는 가상악기 중에서 오케스트라 스트링스라고 되어 있는 가상악기를 사용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볼륨감의 차이예요. 가상악기도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 실제 악기 소리처럼 제대로 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악기는 철저하게 원래의 소리 그 퀄리티와 볼륨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악기들은 역시나 실제 악기처럼 바이올린은 좀 볼륨이 작은 편이에요. 이런 관악기들보다. 그래서 걔네들을 써줄 때도 이렇게 볼륨감을 생각을 하고 악기 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써보니까 가상악기를, 클라리넷을 하나를, 뭐 목관악기 하나를 쓰면 바이올린을 꼭 4개, 6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두세 개 정도만 써도 가상악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볼륨감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한 두세 대 정도로 이용하면 좀 볼륨감이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쓰면서 이제 정하면 될 테고, 비올라나 첼로나 뭐 더블 베이스나 마찬가지예요. 더블 베이스는 이제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재즈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악기들이래요. 악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자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사람이 스트링을 활로 그어서 연주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음을 연주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는 악기다 보니까 사람 호흡에 맞춰서 이제 끊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반면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 계속 끊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주로 계속 밑에서 앰비언스 역할처럼 쭉쭉쭉쭉 연결해줘가지고서는 내는 소리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런데 스트링의 역할, 색채상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슬프고 서정적이고 약간 심파적인 분위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원한다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쓰기가 참 좋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심파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슬프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맞춰서 곡을 써야겠죠. 물론 슬픈 장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면 스트링이 완벽하게 잘 맞겠고, 굉장히 기괴하고 분위기를 잡고 어두워야 하는 분위기에도 잘 맞겠죠.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을 만들 때 스트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내 본능 때문이 아니라 이 악기의 색채, 악기의 분위기의 감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었던 거고, 악기 하나하나에 대한 색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한번 보자면 이 금관악기들은 이제 입으로 불어서 내는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띄어서 연주를, 실제적인 연주를 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악기처럼 계속 이어지는 음을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걸 다 갖추고 있어. 희한하게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상악기는 어떠한 모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본래의 악기 소리처럼 연주가 되길 바라고 있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금관악기, 우리가 가상악기로는 계속 끊임없이 연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연주를 하게 되면 뭔가 너무 부하고 답답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돼요. 현악기도 약간 너무 오래 끌어줄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서 현악기도 약간씩 끌어가는 게 더 숨을 돌리기가 편해요. 우리 듣는 귀가 계속 하나 끊임없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악기도 약간씩 끊어가야 되는 판국에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더 시끄럽고 더 볼륨감도 크고 더 울림이 있으니 얼마나 더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스트링보다 더 좀 끊어서 가야만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스트링이랑의 차이점은 이 목관악기들은 캐릭터 구축이 참 좋아요. 현악기랑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스트링은 감성을 건드리는데 목관악기들은 좀 그렇진 않아요. 감성을 건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캐릭터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하나하나 악기들이 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웃기고 재밌고 뭐 이렇게 발랄하고 이런 구축, 캐릭터 구축 혹은 재미난 분위기를 만들기에 특화되어 있는 악기예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감성인 면이 좀 부족하죠.